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쯤 갑자기 아이가 변해가는 것을 느꼈어요. 취업이 잘 안 된다며 자격증을 따야 한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만 해도 우리가 알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시간이 1년을 넘어가자 아이도 지쳤는지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집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길어지더라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이 남편 눈에 영 마음에 안 들었겠죠. 어디 여자애가 밤마다 술에 취해서 들어오느냐 남편이 혼돈해보고 제가 잘 타일러도 보았지만 딸아이는 본인 스트레스를 어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다 큰 성인인데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자신을 아유 취급하지 말아달라 하더군요. 항상 시냇가에 내놓은 아이 같아 불안함이 있었지만 그래도 20대 중반이 되었으니 본인 일은 알아서 하겠지 싶어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딸아이의 행실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딸아이를 채찍질하고 매일같이 잔소리를 했다면 딸아이도 분명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지만 저희 부부는 결단코 아이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취업 준비를 한 지 2년이 다 되어갈 때 저희 딸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자격증들을 몇 개 취득했습니다. 본인 친구들도 전공 살려 취직한 아이들이 없다고 하던데 하며 나날이 저희 눈치를 살피는 꼴이 썩 보기 좋진 않았어요. 딸은 항상 스펙은 쌓여가는데 왜 취업이 안 될까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외출을 준비하는 딸에게 오늘 누굴 만나길래 그렇게 기분이 좋냐며 남자친구라도 생겼냐 물었더니 대학교 재학 시절 같이 전공 수업을 듣던 두 학번 선배를 만나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웬일로 선배를 만나느냐 했더니 취업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꾸준히 연락했다고 합니다. 용기도 주고 자기소개서도 봐주고 했대요. 고마운 선배라고 만나서 커피라도 사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커피로 되겠냐며 밥도 한 끼 사라고 용돈도 쥐어 보냈습니다. 딸아이는 그 선배를 만나고 나서 부쩍 밝아졌어요. 딸에게 그 선배라는 사람은 어디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냐 물었더니 그 선배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취업에 대해 더 잘할 턱이 있나 싶어 조금 의심하긴 했지만 딸아이 입에서 나오는 마르지 않는 칭찬에 다 큰 녀석이 제 앞가리만 알아서 잘하겠지 싶어 냅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선배를 어느덧 일주일에 서너 번씩 만나고 있더군요. 공부하는 사람이 시간이 그렇게 자주 생기니? 하고 물으니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선배가 하는 공부를 같이 하니 마음이 진정되는 기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배가 말을 아주 잘한다면서 자기 기분을 잘 헤아려주며 가르침을 준다면서요. 아무래도 전공 선배니 배울 게 있기야 하겠지 싶어 더 열심히 따라다니라고 지원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딸아이는 최근 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말로는 취업 준비를 하면서 그 선배를 따라다닌 지 2년쯤 지났을까 심각한 얼굴로 딸아이가 저와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더군요. 자기가 아무래도 연수를 다녀와야 할 것 같다고 했죠. 집에 여유가 넉넉한 편은 아니었지만 딸 하나 연수를 보내주지 못할 여력은 아니었기에 구체적으로 어디로 어떤 것을 배우러 가느냐 물었습니다. 사실 20대 후반의 나이에 해외 연수를 간다는 건 도박과 다름없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한국 사회가 평등을 외친다고 하지만 그래도 나이가 늦어질수록 여성의 취업 성공의 길이 막히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딸에게 공부를 하겠다며 말리지 않겠지만 허투루 시간 낭비하는 건 안 된다고 딱 잘라 말했어요. 딸아이는 전공을 살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고 하면서 꼭 가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남편은 가만히 듣다가 언어 능력이 향상되는 것은 좋은 일이니 1년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주겠다. 하지만 1년이 지나서도 제자리 걸음이라면 귀국을 해라. 1년이 모자라서 더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땐 해외 취업을 알아보아라. 적어도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생활비를 충당한다면 그 이외에 드는 목돈은 보태주겠다 하였습니다. 딸아이는 남편과 약속하고 28살의 나이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죠. 연수를 가서 한동안 꼬박꼬박 오던 연락이 뜸해지기 시작했을 때, 아니 그 뜸해짐을 느꼈을 때는 이미 딸아이가 저희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이상 저와 남편이 연락했을 땐 잘 닿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무슨 일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도 아무 일도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공부는 잘하고 있다,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하다, 이번에 무슨 강의를 듣고 무슨 책을 샀다 하면서 결국은 돈을 좀 보내달라는 연락만 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라고 했죠. 전 머나먼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을 딸을 생각하니 차마 돈을 보내지 말라고 할 수 없더군요. 그렇게 딸에게 들어간 돈이 수천만 원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적금 통장 하나를 깼고
남편의 벌이로 생활이 빠듯할까 싶어 저는 동네 카페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죠. 다행스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아주머니네 딸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좋은 조건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었어요. 월급이 넉넉치는 않아도 남편과 데이트하기엔 부족하지 않은 돈이었으니까요. 카페에서 일한 지 3개월이 넘어가니 카페 손님들이 눈에 익어가더군요. 그중 거의 매일같이 카페에 드나드는 여자 손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자 손님이 동행하는 손님이 날짜마다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선 조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적당히 있어 보이던 여자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껏 한 번도 동행한 적 없던 지인을 데려와 카페에 앉아서 책자를 펼치고 앉아 하나하나 무슨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카운터에서 멀지 않은 자리였고 카페가 워낙 좁았던지라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 여자 손님은 종교에 관한 이야기를 지인에게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믿으면 그 믿음이 영원하다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론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었으면 공부를 통해서 사죄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하고 일정 비용을 들고 오면 우리가 알아서 해주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저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듣던 사람이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이야기를 잘 들었다고 하면 나가더군요. 바른 자세로 앉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던 그 손님이 지인이 나가자 자세를 흐트러뜨리면서 짜증을 내는데 그런 모습이야말로 이중인격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그 손님은 몇 번 다른 사람들을 더 데리고 오더군요. 그 손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사람도 있는 반면 곤란한 듯 거절하는 손님도 있었고 드물게 욕하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관찰하는 게 티가 났는지 카페 주인 아가씨가 저에게 말해주었죠. 저 손님은 신흥 종교에 빠져서 몇 년 동안 사람들 전도하고 다닌다고요. 어쩐지 말하는 내용이나 마지막에 돈을 요구하는 걸 보니 그럴 것 같았다 하니까 카페 주인 아가씨는 세상에 저런 걸 믿고 넘어가는 사람들도 꽤 많다면서 다단계식으로 운영되는 종교인데 저렇게 전도해서 돈을 가져가면 그 돈의 일부를 수익으로 받는다고 하며 꽤 자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했습니다. 저런 사탕발림에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놀랐고요. 그 신흥 종교를 믿는 손님이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어느 날 다시 어려 보이는 학생을 데리고 나타나 학생에게 전도를 하더군요. 내용은 학생네 집이 가난한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며 월급으로 배를 불리려 하니 가난이 계속되는 것이다. 헌금을 내야 가족들이 더 풍요로워진다. 자기가 아는 어떤 친구도 취업난에 시달려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봤자 안 될 건 안 되니 일찌감치 믿음을 늘려서 온 가족이 믿음 아래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자고 합니다.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교복을 입고 있던 아이는 그 말을 순진하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그 꿰매 넘어가는 건지 고개만 끄덕이더라고요.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 제가 그 손님에게 갔습니다.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무엇을 하시는 거냐? 다 큰 어른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그러면 이게 바로 죄를 짓는 일이다. 가뜩이나 공부만 해도 모자랄 아이에게 가난이 죄니 하는 게 마음이 편하냐면서 한 소리 했더니 그 손님이 저에게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큰 소리를 낸다고 이게 다 업보로 돌아갈 거라고 도리어 화를 내더라고요. 저는 그 학생에게 어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손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끝까지 어린 학생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이니 잘 생각해보고 연락하라며 저를 흘겨보고 나갔죠. 저는 그 학생에게도 저런 일에 빠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뒤로 그 학생을 보는 일은 없었죠. 그러던 중 딸아이가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연수를 다녀온 딸은 다녀오기 전보다 더 빛날 거라 생각했지만 어딘가 고생을 한 듯한 꾀지지한 얼굴이었어요. 가서 또 공부를 해야지 왜 딱 1년만 채우고 돌아왔느냐 물었더니 가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기가 힘들었다고 하더군요. 생각보다 더 고생한 몰골이라 가슴이 아팠습니다만 그래도 공부를 잘 끝마치고 왔다니 얼마나 대견하고 자랑스럽던지요.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는 것이냐 물었더니 취업이 됐다고 합니다. 이상했죠. 해외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지 얼마나 되었다고 얼마 쉬지도 않았는데 바로 취업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대학교 선배가 알선해준 곳에 취직됐다고 하더라고요. 카페에서의 일도 있고 해서 의심을 하면 안 되는 것이지만 제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딸 눈이 뒤집히면서 저에게 막 뭐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왜 사람 말을 못 믿냐부터 시작해서 어련히 좋은 선배가 좋은 자리 소개시켜 줬겠지
누굴 등쳐먹으려고 그랬겠냐면서 말을 험하게 하더군요. 그랬던 딸이 전혀 아닌데 1년 사이에 성격이 많이 드세져 있었어요. 저는 더욱 이상함을 느끼고 네 직장에 가보겠다는 게 아니라 그 선배를 보고 싶다며 말을 조금 바꿨습니다. 그러자 딸이 제 두 손을 잡고 말하더군요. 아주 신앙심도 깊고 마음도 넓은 사람이라 엄마 눈에도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라면서요. 딸이 종교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갑자기 신앙심이라고 하니 몸에 이유 모를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무래도 몇 주 전부터 꺼림칙했던 그 믿음을 강요하던 손님이 떠올랐거든요. 딸에게 그 선배와 함께 엄마가 일하는 카페에 놀러 오라고 했더니 그 선배가 일이 바빠서 동네까지는 오지 못하고 강남역 근처에서 보자고 하니 엄마 쉬는 날 강남역에 함께 나가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일하는 회사는 어디에 있냐 물으니까 우물쭈물 대답을 회피하면서 이곳저곳 지점이 있어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그 선배라는 사람을 만나서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선배를 만나기로 한 날이 되자 입을 꾹 다물었던 딸이 횡설수설 말을 늘어놨습니다. 그 선배에 대한 칭찬을 아낌없이 하더군요. 그래서 의심이 더 커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선배를 기다렸죠. 한참을 기다리던 그때 딸아이가 누구를 향해 손을 흔들었고 전 그 선배란 작자의 얼굴을 보자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 선배란 작자는 정말 아니길 바랬지만 저희 카페에서 학생을 붙잡고 헌금을 내라, 가난은 죄다 했던 그 악랄했던 여자였거든요. 그 여자 역시 절 알아본 건지 놀란 눈치더군요. 더 볼 필요 없겠다 싶어 딸에게 너 하는 일이 정확하게 무엇이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어머님이 저에게 오해가 있으신 듯한데 저와 얘기하시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당신과 말 섞을 일 없습니다 하고요. 이어서 당신이 그날 그 어린 학생을 붙잡고 가난이 죄라고 얘기했던 거 듣고 있다가 하도 속이 터지고 열불이 터져서 내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소리친 겁니다. 했더니 듣고 있던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하대요. 엄마, 가난은 죄야. 그건 우리가 다 업보를 쌓지 못해서 벌 받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맞아. 라고 하면서 저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서 딸에게 너 그럼 어학연수 다녀온 건 어찌 된 일이냐 했더니 어학연수를 떠난 건 맞다고 합니다. 떠나긴 했는데 공부하러 간 것이 아닌 믿음의 사역이라고 하면서 글쎄 전도를 하러 해외 선교를 갔다 온 것이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에 학비라고 받아간 돈, 생활비 쓰라고 준 돈 모두 그 사역을 위해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우라통이 터지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나요? 그 와중에도 지 아비에게 혼날 게 무서운지 제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비밀로 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집에 가서 아빠와 함께 얘기하자 했어요. 그러자 딸이 그러더군요. 자기는 사역을 하러 떠나서 너무나도 행복했다고 취업 걱정 없이 그것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 여자에게 두 번 다신 딸을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했죠. 구원이니 뭐니 세상에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생활에서 오는 결핍이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한숨을 쉬며 아직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회에 찌든 시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저보고 기도회를 한번 다녀오면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며 딸과 함께 기도를 드리러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미쳤습니까? 그런 곳에 따라갔다가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요. 절대 안 된다고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딸이 절 붙잡고 울기 시작하더군요.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곳이 아니니 한 번만 믿어달라고요.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여태까지 널 믿었기에 네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줬잖아. 네가 가겠다는 어학연수도 너가 하고자 하는 공부도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 영어 공부를 학원을 다니며 하는 게 한계가 있으니 몸소 부딪혀보고 배워와서 스펙을 쌓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래서 네 지금 영어 실력이 얼마나 되니? 전문대 나와서 자격증만 수두룩하게 따면 뭐해. 결국에 이런 이상한 곳에 빠져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데 하면서 다그쳤어요. 딸은 고개를 푹 숙이면서 엄마도 믿어주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를 믿어주었다면서 자기가 계속 교리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고 전도를 하면 돈도 벌 수 있다 했다고 이게 바로 취업이지 뭐냐고 대묻더군요. 정직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돈을 갈취해서 얻는 돈은 정당한 벌이가 아니라고 일러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도 말했어요. 두 번 다신 내 딸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요. 만약 다시 한번 둘이서 만나는 것을 보거나 연락을 취하는 걸 알게 되면
그땐 물리적으로라도 떼어놓겠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어학연수비며 생활비며 다 뜯어간 게 사실이라면 경찰에 고소도 마다하지 않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하니 그 여자도 딸을 흘겨보며 언제까지 어머니 치마폭에 쌓여 살 것이냐 물었습니다. 딸은 깊게 고민하는 듯 하더니 그래도 어떻게 천륜을 끊어낼 수 있겠냐고 앞으로 연락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더군요. 그 여자가 알겠다고 경찰에 고소하는 일은 다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고 주랭랑을 치는 것을 딸과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잡고 딸에게 이제 진심을 말해보라 하였습니다. 정말 저 일이 정당한 일이다, 취업이다 생각하고 벌인 일이냐 물으니 자기가 뭔가에 씌인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당당했다면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 덧붙이며 엄마가 가난이 죄냐고 선배에게 되물었을 때 머리에 돌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다고 하더군요.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다면서요. 가난은 죄가 될 수 없는데 자기도 뭔가에 홀려서 가난은 죄다, 그건 조상님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탓이다 라고 세뇌시켰다고요. 그러면서 어학연수비 날려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어는 많이 늘었다고 다시 열심히 취업 준비해보겠다고 하더군요. 어학연수비 날린 건 아깝지만 저도 이제라도 반성하는 딸에게 더 이상 역정은 내지 못하고 인생 공부한 셈 치자 했습니다. 물론 그러기엔 큰돈이라 가슴에 구멍이 뚫린 듯 아팠지만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도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딸에게도 미리 언질은 해두었지만 무척 겁을 먹었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의연하게 받아주었습니다. 딸에게 아주 크게 인생 경험을 했으니 2번 다신 같은 실수를 하지 말라고, 만약 또 한 번 그 선배란 사람과 연락하거나 만나는 일을 알게 되면 그땐 경찰 고소는 물론이고 호적에서도 파버리겠다. 정 안 되면 절로 머리 깎아 들여보내겠다고 혼쭐을 냈습니다만 그래도 아이의 자존심을 깎아내린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저희 부부는 서로가 현명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세상이라지만 어떻게 저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요. 그래도 그 이후에 딸이 눈높이에 맞춰 중소기업 경리로 취직해서 돈을 모았고 지금 현재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끔 몇 년 전 그때 일을 떠올리며 딸에게 너가 그렇게 멍청했었잖아 라고 말하면 절대 예비 사위에게 말하지 말라고 으름장도 놓고 소리도 빽 지릅니다. 다시 화목한 가족으로 돌아왔다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곧 결혼할 저희 딸 앞날에 항상 축복이 가득하길 빌어주세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시